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. 뉴스의 재발견. 네, 뉴스의 재발견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판단 절차가 시작됐다. 예, 맞습니다. 이 왜 자꾸 이런 걸 하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얘기를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검사들이 그 구치소에 들어간 거죠? 맞습니다. 이제 임검이라고 하는데요. 임검이요?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한 예. 오전 9시 50분부터 한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 기록 등을 검토했어요. 그러면은 이게 뭐 의료진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살펴봅니다. 이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에 3명, 바깥에 의사 포함해가지고 외부위원 3명 이렇게 6명 구성되는데 외부위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촉을 해요. 그러면 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결정을 하는 거다.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, 형집행정지라는 게 원래 검찰 권한의 일부입니다. 이게 사법부가 아니고요. 그래서 이제 심의위가 의결을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윤석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가능한 한 이번 주에 내린다고 그래요. 오늘 화요일이죠. 그럼 뭐 한 목, 금 이 정도에 나오겠죠. 재판 결과가.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빨리 결정이 그렇죠? 되는군요. 예. 자, 이제 문제는 가능성,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우리가요, 이 신청을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. 그냥 자연인인 어떤 사람, 본인이 내가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질환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만 67세 여성을 가정을 해볼 때 형 집행정지 요건은 딱 나와 있어요.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, 70세 이상일 때, 임신 후 6개월 이후, 출산 후 60일 이내, 직계 존속이나 유년 비속의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인데 박 전 대통령이 여기 해당하려면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딱 이거 하나겠죠. 그러네요.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. 근데 이게 그럼 일반 수감자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. 이런 걸 신청을 했을 때.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형 집행정지 받은 수감자가 총 1,281명. 1년에 한 250명, 60명 되는데 꽤 되네 할 수도 있지만요. 그러게요. 이 중에 441명이 사망했어요.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군요. 20명은 사면을 받았고 도주한 사람이 8명 잡혔죠. 그 같은 기간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가 신청 중에 사망한 분이 92명, 75명은 질병, 17명은 자살. 이게 우리 법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비판은 가능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이게 어렵다. 정말로 생명이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은 안 내보내준다 이런 거죠.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법리적인 거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고려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? 결정을 하는데. 근데 이제 국민통합 뭐 이런 건요. 사면에는 그게 해당이 돼요. 근데 대통령이 하는 사면이요? 근데 형 집행 정지는 이 요건 자체에 그게 없어요.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군요. 이걸 억지로 이 하나를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. 그리고 뭐 국민통합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에서도 하나가 있던데 반대가 찬성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고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신체적 상황이 알려진 대로라면은 이런 요건에는 못 미친다 이런 관측이 많죠. 자, 그러면 객관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왜 신청을 했을까요? 이게 문제 아닙니까? 그렇죠. 박 전 대통령 형량이요. 2년은 확정이 됐고 병합해가지고 2심 기준으로 33년입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그냥 안 나가잖아요. 그렇죠. 죄를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항변하는 것도 아닙니다. 포기한 건가요? 근데 이게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. 어떤 측면이죠? 실용적이라는. 형량이 33년이에요. 이걸 막 법리 공방을 벌여가지고 무죄가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좀 깎아가지고 30년이 된 듯, 25년이 된 듯.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. 의미 없다. 일부 깎는 거는. 그렇죠. 재판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다. 끝나면은 기다리는 게 있죠 또. 그렇죠. 지금도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없지 않은데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 이겁니다.
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게 또 사실 당연한 답변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은 자 사법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아직 답이 없어요.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. 그렇죠. 예. 그때부터 고민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. 예. 분명히 사면 이야기는 나올 겁니다. 당연히 이거 나오죠.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. 아까 제가 박 전 대통령 33년 이야기했지만요. 박 전 대통령이 30년을 꽉 채워가지고 수감 생활을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정치권엔 거의 없어요. 물론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당연하지 꽉 채워야지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무슨 소리냐 내보내줘야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.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30년 채울 걸로 보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. 참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었어요. 형량이 최종 형량이. 아하. 노태우 전 대통령이 17년이었어요. 네.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쿠데타 한 사람들도 무기에 17년인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냐 30년 이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죠. 그러네요. 거기다가 예. 이 두 사람의 실제 수감 기간이 얼마였냐. 아, 실제로 형을 살았던 게 그렇죠. 감옥에 옥살이 한 게 얼마냐. 얼마나 되죠? 2년입니다. 아, 2년밖에 안 살았어요? 그러니까 이제 아하. 95년에 들어가가지고 97년 말에 나왔어요. 근데 박 전 대통령 경우에 지난 2017년 3월 말에 수감이 됐습니다. 네. 지금 기준으로도 2년은 넘겼어요. 아, 2년. 그러니까 이 형집행정지 신청과 이 논란은 사면론을 꺼내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아, 이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내는 이유가 있다. 봐, 당신도 이번에 한 번은 이렇게 거절했지. 근데 예. 또 사면 또 할 때 또 거절할 거야. 그렇고 사면론이 아. 나왔을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익숙함이 있을 거란 거죠. 아, 전에도 형집행정지 신청했다가 한번 거부당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 뭐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이제 좀 길게 보고 재판 끝나고 또 내년 총선 뭐 늦으면은 그 다음 대선까지 본 이제 장기적인 뭐 중기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. 예,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은 충분히 요번에 꺼냈다가 안 되는 것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예. 스트라이크 잡기 위해서 유인구를 던지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뉴스의 재발견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이었고요.